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단 하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심리학은 이미 오래전에 이 현상을 증명해냈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조용한 사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미세한 흔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90%는 자신의 마음을 영원히 고백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현대사회, 특히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행동으로 시선으로 공기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은 너무나도 미묘하고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수많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아예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둘 중 한 사람이 그 미묘한 사랑의 신호를 제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인 칼 융은 억압된 감정과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칼 융이 발견한 모든 이론과 통찰에 기반하여 누군가가 당신을 비밀스럽게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13가지의 결정적인 신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서양의 심리학적 접근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인 특유의 정서, 즉 정과 눈치, 그리고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우리의 문화적 맥락과 감정선에 맞추어 이 신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13번째 신호는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진짜 현실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경이로운 경험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숨겨진 신호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동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당신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당신에게 장난을 치고 짓궂게 굴고 툭툭 건드리면서도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맴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츤데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운 정이 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에는 아주 깊은 심리학적 설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두려울 때 우리의 뇌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다른 우회로를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사랑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 현상을 깊이 연구했고 이를 심리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란 누군가가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인정하거나 감당하기 벅찬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이상화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당신만의 특별한 단상을 만들고 당신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이 무심코 던진 의견, 당신의 미소, 심지어 당신이 종이컵을 쥐는 방식이나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아주 작은 습관까지 찬양하고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침묵의 사랑이 언제나 달콤한 칭찬의 포장지로만 감싸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끊임없는 장난과 시비입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독 나에게만 이유 없이 의견에 반대하고 겉보기에는 아무하게 없는 농담으로 나를 놀리지만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행동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고백해야 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어떻게든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의 세상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인 고백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사람들은 거절당하지 않을 안전한 가면인 장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조차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주 쓰는 유행어나 말버릇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이름을 불쑥 꺼내기도 합니다. 억압된 사랑은 결코 쉽게 증발하여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새를 타고 일상의 세부적인 곳으로 스며듭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장된 동경이든
미묘한 장난이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당신을 대할 때의 태도가 명백히 다르다면 그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조용한 사랑이 숨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두 번째 신호는 다가가는 것과 멀어지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모순된 몸짓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밀당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집중하고 다가오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변덕스러운 행동은 사실 침묵하는 사랑의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밀어내기와 당기기의 패턴은 양가적 애착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깊이 연결되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체면과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짝사랑의 실패는 단순한 시련을 넘어 인간관계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은 자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당신과의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칼융은 강렬한 감정이 억압될 때 종종 아주 불규칙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에서 이것은 친밀함과 거리두기의 끝없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가오지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비치고 있는지 자각하는 순간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황급히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공간의 회피일 수도 있고 연락을 줄이는 감정적인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식의 감정적 롤러코스터가 보통 당신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진 후에도 결국 다시 접촉을 시도하며 돌아온다면 그것은 억눌린 사랑이 결코 스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면에서 형태를 바꾸어 다시 조직될 뿐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항상 다가왔다가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당신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가장 미묘하고도 절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바꿔놓는 작고 조용한 제스처에 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챙겨주는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문화와 가장 맞닿아 있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탁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이미 당신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놓았거나 당신이 해야 할 추가적인 수고를 덜어주었거나 단순히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면 그 사람은 그저 손사래를 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까요? 침묵하는 사랑은 종종 화려하고 웅장한 선언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돌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의 벅찬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아직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향한 마음을 말 대신 행동으로, 아주 작은 호의로, 조용한 도움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신경 쓴 노력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일을 조금 떠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샷을 얼마나 추가하는지, 단 것을 좋아하는지 쓴 것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신의 책상 위에 슬며시 커피를 올려두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영웅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대신 당신이 힘든 시간을 혼자 겪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거나 굳이 말로 묻지 않고도 당신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의 경우 그러한 감정들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단순히 당신을 돌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통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절대 생색내지 않으면서 항상 자신의 편안함보다 당신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기묘한 사건들 속에 존재합니다. 마치 운명이 그 사람을 당신의 삶 속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길목에 계속해서 겹치고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이것을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며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연을 가장하여 계속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대화가 물 흐르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그것은 당신들을 연결하는 훨씬 더 깊고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칼융이 동시성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더 큰 판이 짜여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에서 이러한 동시성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취향,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이러한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한 사람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당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찾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의 감정을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 곁에 머물 핑계를 찾거나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공간을 채우는 특유의 에너지와 공기입니다. 억눌린 사랑이 존재할 때 상대방의 존재는 그 공간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편안함과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뒤섞인 감정, 마치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길어지는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보다는 깊은 의미가 느껴지는 순간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은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지만 이곳에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인할 수 없는 감각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교차점을 만든다면, 우연히 반복되고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강력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감각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쩌면 우주가 당신들 두 사람이 아직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어떤 위대한 진실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아주 미세한 신체적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종종 마음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배신하고 폭로합니다. 누군가가 깊고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려고 시도할 때 그들의 신체 언어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신체적 표현들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성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에서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빤히 쳐다보다가 당신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자신이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처럼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시선의 회피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강렬한 떨림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상체가 아주 미세하게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 되어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들은 그 사람이 비록 단 한마디의 사랑에 밀어도 속삭이지 않았을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강렬한 감정적 유대가 흐르고 있다는 고전적이고도 확실한 징후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신호로는 대화할 때 미세하게 떨리거나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워지는 목소리의 변화, 숨길 수 없는 약간의 긴장감, 당신을 발견했을 때 얼굴 전체로 번지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미소, 그리고 당신이 근처에 다가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거나 옷매무새를 다듬는 제스처 등이 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굳이 스치지 않아도 될 텐데 아주 가볍게 손등이나 어깨가 닿는 것과 같은 우연을 가장한 가벼운 접촉 역시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애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언제나 신체를 통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고 발버둥쳐도 그들의 몸은 기어코 그것을 표현할 통로를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 주위에서만 유독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입술이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간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침묵하는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공기 중에 흐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진짜라면 그것은 아무리 은밀한 몸짓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자신을 드러낼 길을 찾고야 맙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즉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 한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이 아무런 뚜렷한 맥락도 없이 튀어나올 때 나타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당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입에 올리거나 당신이 속해 있지도 않은 대화의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기억이 혼자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당신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넘치는 마음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칼융은 무의식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과 화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감정을 억압할 때 마음은 그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배출할 수 있는 안전한 밸브를 찾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의 경우 이 현상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화자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올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되는 목소리의 톤과 호칭입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방식에는 아주 미묘한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씨 혹은 직급을 부를 때에도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톤더주의 깊고 다정한 억양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단순한 명사 이상의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기 직전에 아주 짧은 찰나의 침묵이나 머뭇거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무슨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각이 번뜩이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화의 맥락이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가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당신을 그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사고 방식과 정신세계 속에서 이미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떠들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을 자주 화제에 올리거나 당신의 이름이 대화 중에 뜬금없이 튀어나오거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동자에 설명할 수 없는 반짝임이 스친다면 그것은 이 침묵하는 사랑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훨씬 더 투명하게 세상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깊은 발자국을 남겼을 때 그 거대한 감정을 남김없이 숨기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침묵하는 사랑의 가장 아프고도 찌질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어쩔 수 없이 내비치게 되는 미세한 불편함의 순간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에 대한 감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당신을 비밀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질투의 미묘한 신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강렬한 소유욕을 분출하는 극단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신중한 반응, 미세한 기분의 변화 또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가벼운 농담 속에 숨겨진 심각한 내면의 긴장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른 직장 동료나 친구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칭찬하거나 이야기할 때 유독 조용해지거나 갑자기 태도가 차가워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흔히 소개팅이나 연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군가가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거나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축소시키려 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로맨틱한 관심사에 대해 비꼬듯이 냉소적으로 논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고백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배출하려는 철저히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코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상치 못한 비뚤어진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묵하는 사랑에서 질투는 팔짱을 꽉 끼는 닫힌 신체 언어, 갑자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회피 또는 대화의 주제가 다른 사람을 포함할 때 눈에 띄게 차갑고 딱딱해지는 목소리, 톤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것은 가벼운 농담 뒤에 숨겨진 가벼운 불편함일 수도 있고 순진무구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 담긴 묵직한 감정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점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돌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돋보이도록 자신의 장점을 과장해서 드러내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무리 속에서 당신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작고 숨겨진 질투의 신호들은 침묵하는 사랑이 남기는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타인 때문에 그런 종류의 쓰라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눈치챈다면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무작위의 반응처럼 보이는 그것은 사실 그들이 스스로 인정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깊은 사랑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8번째 신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이나 제스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신비로우며 우리의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옵니다. 바로 꿈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최근에 마주친 적도 없는데 특정 인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밤새 당신의 생각과 영혼의 공간을 배회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을 포함한 많은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꿈을 꿀 때 그것은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너무나 강렬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그 영혼의 파장이 나에게 닿은 것이라고 믿는 오랜 민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길몽이나 태몽처럼 꿈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 역시 이러한 한밤중의 조우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이 개인의 경험을 넘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감정, 그리고 에너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이지 않게 흐르고 교류하는 영적인 장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무언가를 아주 강렬하게 느낄 때 그 넘치는 에너지가 이성적인 방어벽이 허물어진 수면 상태를 틈타 그 미세한 연결망을 가로질러 당신의 꿈속에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침묵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현실의 장벽을 우회하여 당신의 영혼에 직접 닿을 길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영적이나 미신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뇌파와 에너지 공명에 대한 현대의 연구들은 인간의 생각이 사실 일종의 물리적인 진동이자 파동의 형태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에게 엄청난 강도로 집중하고 마음을 쏟을 때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타고 미세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이유 없이 당신의 꿈속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등장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통해 당신에게 끝없이 자신의 마음을 송신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살펴볼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꿈들은 보통 아주 뚜렷한 서사나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처럼 로맨틱한 고백의 장면이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 기분, 그리고 그 사람의 묵직한 존재감에 관한 꿈입니다. 당신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났을 때 그 꿈이 당신의 마음에 남기는 짙은 감정적 여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꿈속 문을 자꾸만 두드린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시야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깊은 연결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침묵하는 사랑의 가장 순수하고 불순물 없는 형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가장 방어벽을 낮추고 활짝 열려있는 수면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결속 말입니다. 9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거울처럼 비추는 듯한 미세하고 무의식적인 몸짓들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의 말투를 비슷하게 따라하기 시작하거나 당신이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입에 달고 살거나 심지어 당신의 일상적인 루틴이나 사소한 버릇까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처럼 유행이나 타인의 행동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트렌드의 모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잦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무의식적 미러링, 즉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현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호감하고 좋아할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러운 모방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메커니즘은 상대방의 사소한 제스처, 앉아있는 자세, 걸음걸이, 심지어 숨쉬는 속도나 목소리의 높낮이까지도 은밀하게 복사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진화와 심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과 더 깊고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같은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뇌가 벌이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동화되고 연결되기를 갈망한다고 믿었습니다. 미러링은 인간이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생존 본능과도 같습니다. 이 행동 패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거울 효과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다리를 꼬을 때, 똑같이 다리를 꼬거나 당신이 턱을 괸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거나 당신의 독특한 표정을 따라한다면 그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당신과 훨씬 더 끈끈하고 강력한 유대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미러링은 단순히 신체적인 모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 취향, 의견,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까지 스며들어 나타납니다. 당신을 남몰래 사랑하는 이 사람은 갑자기 당신이 좋아하는 마이너한 인디밴드의 음악을 즐겨 듣기 시작하거나 당신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견해에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평생 고수해오던 고집스러운 생각을 꺾고 의견을 바꾸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의 거울처럼 행동하며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스타일과 행동의 파편들을 자신의 삶 속에 정성스럽게 편입시키고 있다면 그 변화를 가벼이 넘기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사랑은 종종 요란한 말로 자신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울처럼 투명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반사하며 당신을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10번째 신호는 누군가가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철저히 숨길 때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강렬하게 휘몰아치는 감정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체면, 문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짝사랑의 취약성을 견디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의식적인 방어 반응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견고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방패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속이 텅 빈 것처럼 과장되게 쾌활하고 농담만 던지는 모습일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한 무관심의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처럼 우리가 진짜 감정을 감추고 세상과 타인에게 적응하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의 상태에서 이 페르소나는 그 사람이 내면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폭풍 같은 감정을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거나 몹시 냉정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유독 당신과 있을 때만 평소에 그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진지하고 깊은 대화로 이어져 자신의 마음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장난스럽게 굴며 매 순간 농담으로 분위기를 가볍게 넘기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차갑고 무관심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무관심에 가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수백 배는 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뼈저리게 신경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감정의 극단적인 불일치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은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다정하게 굴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밀당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경우엔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페르소나를 썼다 벗었다 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취약해지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냉소주의 날카로운 비꼬기 혹은 교묘하고 미묘한 도발 뒤에 자신의 조용한 사랑을 숨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정의 갑옷 아래에는 사실 너무 많이 노출되고 거절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여린 영혼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항상 유머러스함이라는 가면에 숨거나 계산된 차가움 뒤에 숨어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향해 느끼는 진짜 감정이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허울보다 훨씬 더 깊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11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마음과 반응을 시험해보기 위해 쳐놓은 얕고 작은 심리적 함정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
무의식은 감정적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우회로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떠보는 행위입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감정적 테스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우연히 흘러나온 가벼운 대화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관심도와 질투심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작은 상황들입니다. 누군가가 오직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짓궂은 농담으로 당신을 자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술자리나 가벼운 대화 중에 연애 신뢰 혹은 가상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가치관과 의견을 뜬금없이 물어보며 당신의 속마음을 캐내려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자면 그들이 당신 앞에서나 요즘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할까 말까라거나 가상의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긴 척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의 표정이 굳어지는지 당신이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지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여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무의식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받기 위해 주변 환경과 타인의 반응에서 신호를 끊임없이 스캔하고 수집합니다. 침묵하는 사랑의 상태에 놓인 사람은 굳이 용기 내어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도 당신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미묘한 심리적 테스트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감정적 테스트의 형태는 가벼운 놀림 재치 있는 말장난 또는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도발입니다. 그것은 비난의 형태를 띤 칭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둘이 사귀면 진짜 끔찍하겠지라며 웃어넘기지만 묘하게 진심이 섞인 농담일 수도 있으며 공기 중의 메모는 의미심장한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들은 얼핏 보면 의미 없고 가벼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비슷한 패턴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물어보지 못하는 찌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읽어내려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종종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거나 연애나 이성 문제에 대해 교묘하게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묘하게 도발적이고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다면 그것은 조용한 사랑이 그곳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해 당신의 긍정적인 신호 하나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묵직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12번째 신호는 직접적이고 달콤한 언어 속에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해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 곁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항상 수천 송이의 장미나 거창한 이벤트 혹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고백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의 부탁조차 듣지 않고도 그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어주는 가장 미묘하고도 압도적인 방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몹시 지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고 항상 귀신처럼 나타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야근과 스트레스로 당신의 멘탈이 무너져 내린 날, 그것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일을 도와주거나 조용히 피로회복제를 건네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입 밖으로 힘들다는 불평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신의 표정이나 한숨 소리만으로 당신의 고통을 짐작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런 거창한 위로의 말조차 없이 그저 곁에 머물면서 당신이 짊어진 감정적인 짐과 우울함을 가볍게 만들어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성적인 설명이나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깊고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밀스럽게 사랑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결은 강력한 보호 본능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지 스스로 인정할 수조차 없거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곁을 지키려는 본능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 조용한 지지와 응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심하게 툭 던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진심 어린 걱정, 당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고 끝없이 추락할 때 당신을 붙잡아주는 단단한 격려, 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친절의 행동들입니다. 때때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그저 지나가다 도운 것뿐이라거나
다른 사람이라도 다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것으로 포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의 진실은 이 각박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인의 아픔에 그토록 깊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예의 바른 친절과 침묵하는 사랑의 신호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먼저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당신의 작은 그림자나 상처를 홀로 알아차립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 그들이 당신에게 쏟는 그 정성과 보살핌은 이미 단순하고 평범한 우정의 경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화려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여 선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스스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당신의 곁에 굳건히 서서 당신을 지켜주기로 한 그 사람의 결연한 선택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13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앞서 말한 다른 사람의 제스처나 떨리는 목소리나 숨겨진 행동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감정에 대해 자꾸만 합리적인 설명과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명확한 물증이나 상대방의 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고부동한 느낌,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 속에 그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는 특유의 눈빛 속에 당신 곁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의 미세한 공명 속에 당신의 머리나 논리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지만 당신의 심장은 이미 완벽하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확신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흔히 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감이라고도 말합니다. 칼융은 직관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원초적인 형태의 알미며 이성적인 논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인간의 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굳 믿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의식적인 이성이 침묵하는 사랑에 여러 가지 신호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인지하기도 훨씬 전에 당신의 직관은 이미 그 사람이 내뿜는 사랑에 에너지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읽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과 타인의 감정에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톤의 아주 미세한 변화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안면 근육의 움직임, 눈동자의 흔들림, 숨소리의 불규칙한 패턴. 우리의 무의식은 이 모든 미세한 데이터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통합하여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단순히 친구나 동료 이상의 어떤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존재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그 강렬한 확신이 느껴진다면,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온도를 느낀다면,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단순히 말이라는 불완전한 도구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저 밖으로 드러나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과 단 한 번의 용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하는 사랑은 아주 조심스러운 눈빛 속에, 찰나의 몸짓 속에, 심지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꿈속에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항상 그것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 당신을 비밀스럽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뛰어난 직관이 이미 그들의 이성이 차마 인정할 용기를 내지 못한 거대한 진실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우리를 미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감정의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사건 속에 있지 않고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들 속에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 제스처 속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삼켜버린 말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이 모든 신호들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모든 명백한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었던 영혼의 단짝과 진실한 연결을 맺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수많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사랑 이야기들이 그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습니까? 반면에 당신이 이 숨겨진 사랑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 역시
당신의 영혼에 엄청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현실로 생명을 얻지 못할 헛된 기대감만을 끝없이 부풀리며 두 사람 모두의 감정만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영원한 침묵 속에 가둬두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일까요? 만약 당신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3가지의 신호들 중 상당 부분을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발견하고 인식했다면 어쩌면 이제는 그들의 겉모습과 가면 너머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모순된 행동 뒤에 조용히 숨어 떨고 있는 진짜 진심을 알아채 주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압니까? 당신이 먼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죽여 있던 감정이 마침내 세상의 환한 빛을 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줄지 말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진솔하고 정직한 대화일 수도 있고 평소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호감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상대방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만약 오늘 이 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묵직한 파동을 일으키고 당신의 과거 인연이나 현재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다면 아래 댓글 창에 침묵하는 사랑은 언제나 기어코 길을 찾아낸다라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선언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가장 먼저 새로운 통찰을 받아보시며 이 영상을 사랑과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인간 관계와 심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